여기 사람이 너무 많구나. 수정아, 할아버지 손 꽉 잡으렴. 네, 할아버지. 근데 왜 다들 우릴 쳐다봐요? 할아버지 옷이 이상해요? 아니야, 내 옷이 조금 낡았을 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컨벤션 센터 입구부터 발길을 막는 목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의류나 구두조차 돋보이지 않는 초라한 차림의 노인은 김건수, 73이다. 바로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 수정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화려한 양복과 구두를 갖춰 신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로비에서는 고급 호텔 못지않은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런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 행사에게 김건수를 보자마자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둘러 달려와 제지했던 것이다. 죄송하지만 이번 박람회는 초대권이 없으면 출입이 제한됩니. 특히 이런 쪽 행사는 허가받지 않은 분들은 저는 이 센터의 청소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 오늘도 일하러 왔을 뿐인데요. 청소부요? 저쪽 관리실에 가서 이야기하세. 여기서 돌아다니시면 곤란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까 무릎에서 소리가 좀 났던데. 힘들면 쉬어요. 괜찮다 그런데 오늘은 꼭 관리소장님을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단다. 뭐죠? 관리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까?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관람객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댄다. 요즘 컨벤션 센터 수준이 왜 이래? 저 노인네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글쎄, 원래는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봐. 저 아저씨 무슨 볼 일이 있다고 해도 복장이 너무 허름해 보이네. 이런 소리들이 작게 들려왔지만 김건수는 그저 손녀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낡은 청소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극히 차분하게 한숨을 내쉰다. 분명히 허리 쪽 배수관에 누수가 있다고 지난주에 보고 드렸는데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시네요. 오늘 추가로 사진을 찍었는데 갈라진 부분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누수라니요? 그건 어제 이미 배관 담당에서 끝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말이죠.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몇 군데 더 있습. 제가 도면도 살짝 봤거든요. 청소부 신분으로 그런 서류를 왜 보십니까? 그리고 자꾸 아이를 이런 곳에 데려오시면 보안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오래 일하다 보면 자연스레 센터 구석구석을 알게 되죠. 그냥 제 소견입니 할 말이 이것뿐이라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새 직원은 김건수를 못마땅하다는 듯 훑어보고는 마치 빨리 내보내고 싶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어르신, 그런 건 관리실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함니 청소부께서 지나치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곧 행사가 시작되니 여기서 얼른 나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듣고 조금씩 몰려들었다. 행사 시간이 임박해 화려한 사람들로 북적이던 로비는 어느새 저 청소부 노인이 왜 저렇게 나서지? 라는 시선으로 가득했다. 김건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정아, 할아버지 말 좀 들어줄래? 혹시 배수관 관련해서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너는 근처에서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응. 그치만 할아버지, 그분들 정말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집에 갈까? 조금만 기다리자. 곧 이상해질 거야. 한편 아이 말에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상해진다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부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도 불쾌감을 드릴 수 있고 분명히 금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습. 어디 책임자분께 보고만이라도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이 센터 운영부의 주임이에요. 모든 상황은 이미 파악했고 문제는 없다고 결론이 났습.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임님, 보안요원, 여기 이분 좀 모셔가세. 공식 절차 없이 건물 구조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곤란합니다. 김건수가 잠시 말문을 닫자 주변은 일순 긴장감에 쌓였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다른 직원들보다 한결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목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잠깐, 이분이 혹시 저도 예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혜영 씨, 이분을 알아요? 분명 예전에, 아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뭔가 낯이 익어서 주임은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린다. 뭐, 어디서 본 사람이겠죠. 우리 센터 주변 자주 지나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 아니에요?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김건수 어르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센터 배수관 관련 사고가 많았잖아요. 아무리 공사했다고 해도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젊은 직원 혜영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중요한 인물로 뵌 것 같은데 하는 불확실한 기억을 쫓는 듯 했다. 그리고 김건수는 이를 애써 외면하듯 뒷걸음질 쳤다. 수정아, 우리 가자. 여긴 우릴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 근데 진짜로 괜찮겠어요? 배수관이 막 터지면 어쩌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지. 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임이 손을 휙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다. 문제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죄송합니 저도 할아버지가 틀렸길 바랄 뿐입니다. 조용히 말한 혜영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김건수 역시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끝내 숨을 고르며 인사를 하고 손녀와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다. 주변에서는 결국 쫓겨났네 하는 식의 비웃음이 번졌다. 하, 힘들었지, 수정아. 응, 근데 왜 할아버지는 자꾸 그런 책임자한테 미움사요? 지난번에도 누수 얘기했다가 여러 번 혼났잖아. 안전이란 건 결국 사람 목숨과도 직결되는 거거든.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알리게 되는 거야.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알아요? 김건수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옛날에 할아버지는 건물 안전 점검 일을 했었거든. 그것도 오래전이지. 그럼 그걸 그냥 다 말해버리면 되잖아. 에이, 괜찮아. 그냥 청소부로 사는 게 편해. 가자꾸나. 하지만 그날 오후 컨벤션 센터 어느 지하 복도에서 낮게 들려오는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배관이 곧 터질 듯한 불길한 진동이 또렷이 느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컨벤션 센터에서는 큰 전시회가 열렸다. 부스마다 화려한 장식과 최신 기술 시연으로 가득 찬 이곳은 수많은 인파를 불러들였다. 그 중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 도구를 나르고 있는 사람은 역시 김건수였다. 그는 구석구석 물자재나 쓰레기를 치우며 때때로 벽이나 천장을 살폈다. 특별히 파이프가 매달린 천장 부분을 유심히 보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 시각, 관람객들 틈에서 주임이 지나가다가 김건수를 발견했다.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쓸데없는 얘기로 혼란만 주시더니. 주임님, 혹시 제가 건의드렸던 지하 배수관 문제 확인하셨나요?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으 무슨 근거로 계속 이러시는지.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김건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주임의 표정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주임이 한숨을 쉬며 돌아서자 지나가던 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임님, 혹시 정말 점검 결과 이상 없었나요? 제가 어제 지하 창고 쪽을 지날 때 물비린내 같은 게 좀 나서 신경 쓰이던데 혜영 씨도 아직 그 얘기 합니까? 어느 정도 사용 중인 배관이라면 그 정도 냄새야 날 수 있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들은 혜영은 역시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김건수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는 모르는 척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낮 12시쯤 전시가 한창 무르익을 시간이었다. 각 업체 부스는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스피커로 내보내는 홍보 방송과 잡음이 뒤섞여 복도는 시끄럽게 울렸다. 그때 갑자기 센터 전체에 쾅 하는 묵직한 폭발음 같은 소리가 진동했다. 전기가 순간적으로 깜빡이는가 싶더니 여기저기서 뭐야 지진이야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 지금 무슨 소리 들었어요? 저쪽에서 폭발 같은 게 사람들은 서둘러 해당 방향으로 몰려갔고 건물 내 안내 방송이 불안정하게 울렸다. 직원들은 즉시 사고 지점을 확인 바랍 잡음 섞인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동시에 지하에서부터 무언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물소리와 쿵쿵거리는 진동이 위층까지 느껴졌다. 큰일이다. 설마 진짜 누수로 파이프가 터진 건가? 전시홀 입구에서 당황하던 주임은 재빨리 무정의를 들었지만 응답이 명확치 않았다. 그 와중에 어느새 김건수가 또 나타났다. 주임님, 긴급 상황 가스 메인 밸브가 있는 지하실로 가야 해요.
아니 어르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냥 청소부시잖아요. 긴급 상황이면 누가 하든 안전이 먼저입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혜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주임님, 지금은 지체할 시간 없어요. 이 어르신이 배수관을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가요. 주임은 잠시 갈등했지만 상황이 급해 그도 별수 없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지하층 복대는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대로 두면 전시장 전체가 잠길 수도 있었다. 안 돼, 전시품들이 다 망가집니다. 더 심각한 건 감전이나 사람들 대피 문제고요.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건수는 후다닥 공구함을 챙겨 들고 지하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손녀 수정이는 홀로 로비에 남았지만 혜영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느껴지는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지만 김건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파이프라인을 따라갔다. 어르신, 어디서 막아야 합니까? 메인 밸브는 저쪽 화물용 엘리베이터 뒤편에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 파이프가 이미 터졌으면 우회로를 찾아야 해요. 우회로요?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주임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자 김건수는 매우 익숙한 듯 어둠 속을 헤집고 나아갔다. 정의는 불안정해 복도 조명이 깜빡였고 곳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왔다.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금속 파이프 조각들이 떨어져 있어 발을 헛딜 때마다 쩝쩝 물소리가 났다. 얼른 붙잡으세요. 미끄럽습니다. 김건수는 주임의 팔을 붙잡아 균형을 잡아줬다. 그러면서 벽면에 부착된 도면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허리춤에서 작은 랜턴을 꺼내 비췄다. 여기를 보세. 이 메인 밸브를 잠그면 어느 정도 물 흐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쪽에서 파이프가 완전히 터졌을 겁니. 그러니 바로 이 지점, 옆 배관실 밸브도 잠가야 해요. 하지만 그건 빨리요. 같이 가줍시오. 주임은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잡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밸브 잠금을 지시했다. 동시에 김건수는 자기 손으로 밸브를 돌리려 했는데 지나치게 세찬 수압 탓에 쉽게 돌려지지 않았다. 젠장, 이거 너무 세요. 괜찮습 같이 힘을 줍시다. 하나, 둘, 두 사람이 몸을 날려 수도 밸브를 세차게 돌리자 금속 마찰음이 꽈득 하고 울리며 간신히 잠기는 듯했다. 동시에 다른 쪽 밸브를 잠갔다는 직원 무전도 들어왔다. 조금씩 물살이 잦아들긴 했지만 이미 지하 복도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휴, 그래도 한숨 돌렸네요. 이제 물 수위가 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김건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변을 살피자 주임은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감전 위험이 있어요. 전시홀 전원 차단해야 합니다. 지하실에서부터 물이 전시장으로 스며들면 전기 설비도 위험해질 터였다. 주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전원을 차단하면 전시 행사는 전면 중단이잖아요. 수많은 방문객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요? 김건수는 단호했다. 안전이 먼저입니 적어도 지하구역 정의는 당장 끊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주임은 즉시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러는 동안 김건수는 혹시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둠이 짙어지는 통로 끝에서 몇몇 직원들이 무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물이 점차 흐름을 멈추기 시작하자 김건수는 주임을 돌아봤다. 이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위층 관람객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합니 구조 문제로 천장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그래도 몇백 명이 전시 구경 중인데 갑자기 대피를 시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라도 안전이 최우선임니 저를 믿으세요. 주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허둥지둥 뛰어 올라갔다. 그 뒤 안내방송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 현재 기술적 문제로 인해 잠시 대피를 부탁드립니 1층 로비나 건물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 안내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하에서 튀어나온 물이 일부 전시장 쪽 바닥에 흘러 들어가는 중이었기에 관람객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건은 빠른 조치 덕분에 완전히 대형 참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한바탕 소동이었다. 일시간 뒤 대부분의 관람객은 건물 밖으로 나갔고 직원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거나 시설 점검을 진행 중이었다.
주임은 젖은 옷을 짜내며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그러다가 마주친 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김건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는 손녀 수정이, 그리고 혜영이었다. 할아버지, 무사해요. 제가 아까 누가 지하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진짜 터졌나 봐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괜찮다. 다행히 큰 사상자는 없나 보네. 김건수가 말하자 주임이 다가와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진작 어르신 말대로 검사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졌을 텐데요. 아닙니. 그래도 빠르게 대피 지시를 내려주셔서 피해가 덜했죠. 그 말에 주임은 더욱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옆에서 혜영이 작게 나지기 말했다. 저 그런데 혹시 어르신 건물 안전점검 쪽 일을 하셨던 거 맞죠?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 김건수라는 이름으로 건축 안전 감리 분야에서 유명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부산 일대 많은 건물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분이라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임이 깜짝 놀란 기색을 보였다. 정말입니까? 대체 어르신은 옛날 얘기입니. 은퇴도 했고 이젠 그저 청소부로 일하며 조용히 살 뿐이에요. 그런데 왜 청소부를? 김건수는 대답 대신 얼룩진 청소복에 먼지를 탈탈 털었다. 자세히 말할 것까진 없습다만 조금이라도 건물 안전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필 우리 센터에 지난번에도 옥상 배수관 문제 지적해 주셨던 분이 어르신이었군요. 제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시했네요. 주임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로 정말 깨달았습.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어르신, 그런 대단한 분이었어? 진짜 말씀이 맞았네. 하면서 어느새 태도가 달라졌다. 수정이는 신기한 듯 할아버지를 올려다본다. 할아버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이제는 아니란다. 뒤늦게 달려온 몇몇 간부급 직원들은 상황을 듣고 김건수에게 재빨리 사과를 표했다. 일부는 정말 저분은 수많은 건축물 안전감리를 맡아 오셨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며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김건수는 그저 손사래를 쳤다. 저는 이제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매일 청소나 하면서 살면 좋습다만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죠. 주임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르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식적으로 어르신의 조언을 구하겠습. 아니, 지금 이 센터 안전점검을 다시 전수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배수관 말고도 전기 설비나 노후 배관이 많아 보이는데 그 일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되겠지요. 전 그저 이름 없이 조용히 어린 손녀와 함께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니, 이제라도 어르신께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요. 상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 센터 측에서도 공식 고문으로. 그러자 김건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혜영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왜 거절하세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데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르신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오랫동안 경무에 시달려 왔어요. 그 일이 좋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태어나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그 말에 수정이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맞아요 하고 대답했다. 김건수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건물 중 하나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제 불찰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날부터 건물 안전이라는 게 서류와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걸 절감했습. 그래서 은퇴하고 가까운 곳에서 꼼꼼히 살피면서 가족과 평범하게 사는 삶을 택했죠. 모두가 거창한 업적을 쌓고 명예를 누리길 바라지만 전 그저 안전하게 조용히 손녀와 함께 하루하루 누리는 게 제일 소중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은 주임과 직원들은 숙연해졌다. 혜영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정말 존경스럽습. 그러면 지금처럼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가끔은 센터 안전 상태만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부담은 안 드리고 싶지만 부디 센터가 또다시 이런 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임님과 이 직원분이 원하시면 글쎄요. 제가 미리 조금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저 일가의 청소부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겠습. 그리고 결정은 센터가 해주면 되고요. 주임은 감사 인사를 영업 후 했다. 네,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 진작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그날 저녁이 되자 센터 로비는 물 청소를 끝낸 뒤라 바닥이 반짝였다. 한창 사후 수습이 진행 중이었지만 문제의 파이프 수리를 비롯해 추가로 발견된 작은 누수들도 서둘러 처리되고 있었다. 다행히 대규모 참사는 피했으나 피해는 적지 않았다. 행사도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협력 업체들이나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만약 김건수가 애초에 경고를 내지 않았다면 사태는 훨씬 심각했으리라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자 주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어르신, 여태까지 제가 너무 무례했습.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괜찮습. 누구나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죠.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혹시 앞으로 어르신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필요한 거라 제 임금은 어찌 되려나 모르겠네요. 사실 관리실에 누수 보고한 뒤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지난주에 직장을 잃었거든요. 예? 그 그건 제가 다시 인사 담당과 의논하겠습. 절대 잘못된 처분이었어요. 당연히 복직 조치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시게 해야죠. 김건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흐흐,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욕심 없이 그냥 일해왔으니 앞으로도 너무 거창하게 대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주임은 눈을 번쩍였다. 혹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 예를 들어 장학금 지원이나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잠시 그 말에 대해 수정이가 의아해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김건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손녀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을 뿐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던 컨벤션 센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임시 휴관 기간을 거쳐 전시 일정이 조정되었고 센터 안팎에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건수는 복직되어 다시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달랐다. 더 이상 허름한 노인네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건물 피해를 크게 줄인 숨은 전문가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김 선생님, 오늘 지하 부분 문제 없으신가요? 어제 새로 점검한 파이프라인을 보셨을 텐데 관리실 직원이 예의를 갖춰 묻자 김건수는 조용히 웃었다. 주임님, 이하 많은 분이 열심히 고치셨으니 전 이상 없다고 봅니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말씀드리죠. 바로 그때 주임이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오더니 김건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어르신 복직 서류 마무리됐습. 그리고 이건 사과 차원에서 소정의 성의를 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발 쿠폰인데요. 전에 보니 오래된 신발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작은 것으로 무마할 일이 아닌 건 알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김건수는 호쾌하게 웃었다. 허허, 그럼 고맙게 잘 신겠습. 사실 오래 걷다 보니 발이 자주 아팠는데 딱 맞는 걸 사야겠네요. 처음에 김건수를 헐뜯던 일부 직원들도 다가와 저희도 죄송합니다. 덕분에 다행이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화된 분위기에 수정이는 싱글벙글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착해졌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 안 해요. 에이, 처음부터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는 거란다. 여유가 없었겠지.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배관도 고치고 사람들이 바뀌게 만들고. 흐흐, 별말을 다 하는구나. 어느새 해영도 다가왔다. 어르신, 안녕하세. 오늘도 청소 도우러 일찍 오셨네요. 덕분에 일할 맛이 좀 나네요. 다들 고생 많고요. 사실 저 조금 신기해서요. 검색해보니 어르신 기사나 칼럼도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굳이 숨기셨는지 궁금했어요. 김건수는 허리를 펴며 천천히 답했다. 어차피 전문가였다는 과거가 지금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지금 나한테는 훨씬 큰 기쁨이랍니다. 네,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큰 병을 앓은 뒤로 건강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임이 복도를 지나며 걸음을 멈췄다. 어르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건물 구조에 관해 조언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시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점심때 말고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음식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건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정을 힐끔 보곤 미소 지었다. 수정이만 괜찮다면요, 손녀가 늦게 자면 안 되거든요. 수정이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고 해맑게 외치자 주임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 과거 냉랭하던 그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럼 조습 식사 자리에서 자세히 이야기 듣고 싶어요. 사실 아직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고. 그들의 대화 옆에서 혜영이 싱긋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러면 저도 동석할래요. 어르신 말씀 꼭 배우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예전 기사에서 찾아본 건물들이 우리 지역에 아직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하하, 알겠습. 그럼 저녁에 봅시다. 이런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소공어렸다. 우리 주임이 저렇게 환히 웃는 건 처음 본다 그러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들은 곧 김건수와 나란히 걸어가는 주임을 바라보며 혹시나 모를 새로운 제안을 고민하는 듯했다. 저녁 무렵 업무를 마친 뒤 인근 식당에서 만난 주임과 혜영 그리고 김건수와 수정이. 가게는 단정한 한식집이었고 종업원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자 주임이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센터 대표님도 김건수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큰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럴 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일하면 됩니. 저는 원치 않는 관심이 거북합니다. 하지만 뭘 해드려야 할지 손녀분 교육 자금이라도 아니면 이 아이도 본인 힘으로 잘 해낼 겁니.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주임은 더 이상 무리하게 권유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럼 오늘은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 제가 여러모로 신세졌습니다. 식사가 차려지자 네 사람은 어색함을 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김건수가 과거 건물 안전점검을 할 때 겪었던 일화나 혜영이 건설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주임이 컨벤션 센터에서 일하면서 느낀 책임감의 무거움, 그리고 수정이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까지. 이야기 주제는 끝없이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안은 소란스러운 단체가 들이닥쳐서 시끌벅적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테이블에 모여 담백한 대화를 이어갔다. 주임은 솔직히 털어놨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몇 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와 한적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 컨벤션 센터에 자리 잡았죠. 그런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점점 규칙이 중요하다. 일단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처럼 보이시는 분을 처음 본 순간 왜 저런 분이 여기에 하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 그저 규칙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그러니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그 말에 김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사과하셨고 또 저는 괜찮습. 서로 배우면 되죠. 주임이 조금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자 수정이가 잘 들으라는 듯 또박또박 말했다. 아저씨, 저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몰라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는 훌륭하시지. 그 점을 이제야 알게 돼서 미안해. 주임과 수정이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에 혜영도 미소 지었다.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느끼고 감니 사실 저희 가족도 부산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손님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걸 직접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똑같이 답습해 온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김건수는 시선을 식탁 위에 두고 빙그레 웃었다. 우린 모두 그렇게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는 일에만 매달려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겁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그들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주임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이후에도 혹시 센터 쪽에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제가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러죠. 제 눈에 보이는 게 있다면 앞으로는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시설 둘러보고 뭐 이상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주임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말씀해 주세. 제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 복구를 마친 컨벤션 센터는 재개관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고 알리는 홍보문이 곳곳에 붙었다. 그리고 센터 직원들의 태도도 크게 바뀌었다.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 로비 천장 점검하신다면서요? 사다리 준비해 뒀습니다. 고맙습. 사실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미리 확인해 두면 좋잖아요. 이처럼 모두가 그를 김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을 표했고 별다른 직함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자문역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몇몇 관람객들은 그의 낡은 청소복을 보고 저 어르신은 누굴까 하고 궁금해했지만 이전처럼 업신여기는 반응은 거의 사라졌다. 어느 날 김건수가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주임이 찾아와 조심스레 제안했다. 어르신 오래 일하셨으니 쉬셔도 되는데 저희가 바쁜 건 알지만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가끔은 더 편한 직책이나 근무 형태로 바꾸셔도 되는데 내 손으로 센터 구석구석 닦고 내 눈으로 상태 살피는 게 마음 편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혹시 방해되거나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수정이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 숙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에세이를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쓰려고 해요. 어머, 그래? 뭐라고 쓸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진짜 영웅이라고 쓸래요. 김건수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웃었다. 무슨 영웅이냐? 그냥 건물을 닦고 살피는 할아버지일 뿐인데. 수정이는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건물 안쪽,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보는 곳을 다 찾아서 위험을 막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데. 그 말에 주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 안 보이는 곳을 신경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김건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내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뿐이야. 주임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 실패 경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고? 네. 제가 맡았던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미리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남아서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듯 표정이 깊어졌다. 이내 수정이가 솔직하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그럼 너랑 함께 다니면서 매일 얼굴 볼 수 있지 않니? 출근하며 건물 살피는 것도 내 소소한 즐거움이다. 주임은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미소 지었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습. 일에 치여서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혜영도 어느새 다가와 그 대화를 함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 좇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지키는 방법을 말이죠. 결국 컨벤션 센터는 재개관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 각 부스는 다시 붐볐고 방문객들도 안전 대책이 보강된 덕분에 안심하고 관람했다. 이제 사람들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로비를 지나가는 김건수를 보더라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직원들도 늘었다. 행사 마지막 날 이번에 초청된 귀빈들이 방문했는데 마침 로비 한복판에서 그들을 안내하던 주임이 김건수와 마주쳤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임은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이쪽은 저희 센터의 중요한 분이십니.
내부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에 큰 공을 세우셨죠. 귀빈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아,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갔다 예전이었다면 주임이 곧장 아, 죄송합니다만 하고 쫓아냈을 텐데 이제는 전혀 달랐다. 행사가 마무리되자 주임은 다시 김건수를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 그리고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 어르신이 없었다면 이번 행사는 두 번째 재난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배수관 중에 문제가 또 있었다고 하던데 미리 조치해 주셨다면서요? 작은 금이가 있는 게 보여서 급히 말씀드렸죠. 잘 처리해 주셨네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르신께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허허,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수정이는 마치 자기가 칭찬받는 듯 얼굴을 활짝 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건수와 수정이는 로비를 나서며 달콤한 호떡 냄새가 솔솔 풍기는 야외 매점을 찾았다. 수정이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호떡 사 먹을래요? 여기 맛있대. 그래, 하나 사보자. 나도 이 냄새 좋아하는데. 나란히 줄을 서서 호떡을 기다리는 동안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직원 몇 명이 지나가다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겹게 주고받는 인사에 수정이는 다시 한번 놀란 듯 할아버지 옆구리를 찔렀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아무도 안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이제 다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봐요. 그러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뭔가 바뀌는 법이지. 아, 호떡 다 됐구나. 수정이 내 것도 챙겨서 가자.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끈한 호떡을 건네받은 두 사람은 기분 좋게 한입 베어 물었다. 달짝지근한 시럽과 잣가루가 어우러진 맛이 꽤나 만족스러웠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역시 부산 호떡이 최고예요. 허허, 그래. 나도 이렇게 평범하게 손녀랑 시장 간식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구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님, 수정 양,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혜영이었다. 그녀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아, 반가워요. 일 끝나셨어요? 네, 조금 늦게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거 어르신 신발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봤던 디자인이어서 혹시나 해서 샀습니다. 혜영이 건넨 쇼핑백에는 튼튼해 보이는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색상도 수수하지만 세련됐다. 아니, 이걸 왜? 그냥 작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제 사비로 산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샀던 쿠폰으로는 또 다른 걸 사시라 하고, 이건 제가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김건수는 살짝 난감해 했지만, 수정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와, 예쁘다, 라며 좋아하자, 결국 고맙게 받았다. 고맙습 잘, 신개습 허허, 이거 너무 호강하네. 혜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 오늘도 어르신 덕분에 크게 배웠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얘기 들려주세요. 언제든 환영이요. 난 늘 여기에 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건수와 수정이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주고받았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 줄이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물이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매일 파이프만 고치는 건 아니잖니. 그냥 주변 청소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고. 그래도 건강도 챙겨야죠. 할머니도 예전에 그래, 나도 알아. 꼭 필요한 때에만 나서면 되겠지. 오늘처럼. 수정이는 씩 웃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멋있어서 좋아요. 오늘도 그 주임 아저씨가 엄청 고마워하잖아요. 하하, 예전에는 그렇게 날 쫓아내더니 뭔가 달라졌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런 셈이네. 다음날 아침 컨벤션 센터 앞에 도착한 김건수는 새 운동화를 신어보았다. 발이 편안해지자 기분이 사뭇 달랐다. 로비 문을 열자 새벽 일찍 출근한 몇몇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렇게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작은 비명 소리가 났다. 여기 물웅덩이 생겼어요. 누가 쏟은 건지. 조심하세요. 미끄럽겠네요. 직원들이 밟지 않도록 조심하자. 김건수는 민첩하게 걸레와 마른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았다. 작은 문제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듯. 그는 꼼꼼히 물기를 제거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위쪽에서 누수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냥 누가 물을 흘린 걸 수도 있어요. 살펴볼까요? 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벼운 우려였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배관 위치를 점검했다. 다행히 별다른 금은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도 함께 안심하며 뒷정리를 도왔다. 작은 해프닝 뒤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건 이제 아무도 김건수에게 왜 그런 데까지 신경 쓰느냐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덕분에 사고 안 나서 다행이에요라며 감사해 했다. 한편 주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동료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다. 우리 센터 김 선생님 덕분에 진짜 큰 구멍 하나를 채운 느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함께 생각하는 마음의 구멍 말이죠. 그러게요. 앞으로도 쭉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이제는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분주한 컨벤션 센터 밖으로 김건수와 수정이가 나섰다. 수정이는 방과 후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로비에서 책을 읽다가 이제는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며 환하게 인사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희미하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김 선생님, 내일 봬요 덕분에 오늘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네, 수고들 하세요. 그렇게 건물을 나오니 부산 도심에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수정이는 사뿐사뿐 걸으며 문득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만약 다른 곳에서도 위험한 데가 보이면 또 말해 줄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에서야 물론이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어떡해요? 김건수는 빙그레 웃으며 걸음을 멈췄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단다. 처음부터 내 진짜 신분이나 과거를 밝힐 필요도 없고,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그리고 더는 나를 무시하든 말든 연연해 하지 않을 거야.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그들의 태도가 변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주임 아저씨도 완전 달라졌잖아요. 예전엔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한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수정이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에 김건수도 덩달아 미소 지으며 걸어갔다. 그들의 뒤로 부산 컨벤션 센터에 환한 간판 불빛이 아득히 번져 나갔다. 누군가에겐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한 청소부와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외모나 지위만으로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들에게는 의외의 재능과 경험, 그리고 깊은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 오늘 만난 기사님, 청소부님, 경비원님, 혹은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어르신이 사실은 큰 지혜를 지닌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더라도 내면의 단단한 가치를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함부로 단정짓는 태도를 바꾸는 것,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됨니 마주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존중을 보내보세 예상치 못한 특별함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